이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동일 인물의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들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포즈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커플의 사진을 사용해서 둘만의 인생샷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IP 어댑터를 사용해서 동일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내용을 설명했었는데요. IP 어댑터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동일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IP 어댑터 영상을 못 보셨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스턴트 ID를 설명합니다. 인스턴트 ID는 동일 인물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도구인데요. 이미지 하나로 다른 여러 결과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아래의 데모에 보면 사진 하나를 사용해서 여러 다른 스타일의 동일 인물 결과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스턴트 ID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A11에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Confi UI에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11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렛 최신 버전에는 인스턴트 ID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A11에서 인스턴트 I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컨트롤렛 최신 버전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렛을 아직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전에 올렸던 컨트롤렛 영상들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렛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익스텐션스로 가서 컨트롤렛을 선택한 후에 체크 for updates를 누르면 업데이트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곳에 new commits라고 나오면 새로운 버전이 있는 거고요. latest로 나오면 현재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설명해 보면 필요한 모델을 다운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이 두 개의 모델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다른 컨트롤렛 모델 파일들이 들어있는 컨트롤렛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파일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주라고 하는데요. 사실 파일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 안에 컨트롤렛 관련 모델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인스턴트 ID 모델 파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파일 이름에 인스턴트 ID SDXL이라고 넣어주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참고로 인스턴트 ID는 현재 SDXL 모델만 지원합니다. 이 두 모델 파일을 다른 컨트롤렛 모델 파일들이 들어있는 컨트롤렛 폴더에 넣어줍니다. 두 개의 컨트롤렛 유닛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렛을 열고 첫 번째 유닛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인스턴트 ID를 선택하면 인스턴트 ID에 관련된 프리프로세서와 모델들만 나타납니다. 프리프로세서에서 인스턴트 ID 페이스 임베딩을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이미지의 얼굴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모델에는 IP 어댑터 인스턴트 ID SDXL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유닛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인스턴트 ID를 선택하면 역시 인스턴트 ID와 관련된 프리프로세서와 모델만 나옵니다. 프리프로세서에서 인스턴트 ID 페이스 키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이미지의 눈, 코, 입의 위치를 감지해서 사용합니다. 모델에는 컨트롤 인스턴트 ID SDXL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길 겁니다. 유닛 0에서 사용하는 페이스 임베딩하고 유닛 1에서 사용하는 페이스 키포인트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페이스 임베딩은 이 이미지의 얼굴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주고, 페이스 키포인트는 눈, 코, 입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5개의 키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포인트에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이 유닛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일한 곳에 눈, 코, 입을 그려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잠시 후에 실제 예를 보고 나면 완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인스턴트 ID는 현재 SDXL 모델만 지원합니다. 갖고 있는 SDXL 모델 아무거나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SDXL 베이스 1.0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DXL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SD 1.5 모델에 사용했던 VAE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별다른 세팅을 원치 않으시면 오토매틱으로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SDXL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1024 곱하기 768로 해서 가로로 조금 더 넓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DXL에 적합한 이미지 해상도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인스턴트 ID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CFG를 평소보다 더 낮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곳 설명해 보면 CFG를 4에서 5 정도로 하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CFG를 4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줘야 하는데요. 영상 초반에 인스턴트 ID 설명할 때 이미지 생성할 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이미지의 페이스 임베딩 정보하고 프롬프트에서 주는 인풋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일 인물의 얼굴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잡아주고 결과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화풍은 프롬프트에서 잡아준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에 뉴욕 거리에서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여자라고 해주면 이 여자가 뉴욕에서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트 ID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한 모델을 몇 개 다운받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잠시 기다리고 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여자 이미지와 동일한 인물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11에서 컨트롤 넷에 있는 인스턴트 ID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컨트롤 웨이트와 엔딩 컨트롤 스텝을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컨트롤 웨이트는 0.5 정도로 낮춰지면 되고요. 엔딩 컨트롤 스텝은 0.4에서 0.6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색상이나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어 보입니다. A11에서 인스턴트 ID를 사용할 때 컨트롤 웨이트하고 엔딩 컨트롤 스텝 낮춰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바꿔볼까요? 프롬프트에 흰색 셔츠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 인물의 흰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의 스타일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프레스코 페인팅 스타일의 이미지에 70년대의 의상을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참고로 프레스코 페인팅은 이런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이미지에서는 동일 인물을 만들 수 있는 페이스 임베딩 정보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현재 유닛 0에서는 페이스 임베딩을 사용하고 유닛 1에서는 페이스 키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동일한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 키포인트가 뭐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 옆에 보면 컨트롤 넷의 프리프로세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닛 0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유닛 1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컨트롤 넷 섹션에서 프리프로세서를 실행해 보면 동일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닛 0의 페이스 임베딩 프리프로세서가 만드는 이미지는 이 여자 얼굴의 ID입니다. 그냥 이 여자 얼굴입니다. 그리고 유닛 1의 페이스 키포인트 프리프로세서가 만드는 이미지는 눈, 코, 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동일한 얼굴을 사용해서 여기 보이는 눈, 코, 입 위치에 맞춰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닛 1의 다른 얼굴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고개를 조금 더 들고 있어서 눈과 코, 입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 여자와 동일한 얼굴이지만 눈, 코, 입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얼굴이 약간 들려 있죠? 살짝 조금 더 건방져 보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결과 이미지들과 비교해 보면 눈, 코, 입의 위치가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들과 페이스 키포인트 프리프로세서가 만든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눈, 코, 입 위치가 동일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눈, 코, 입을 이 점에 맞춰서 그려줄 때 눈, 코, 입의 위치만 잡아주는 거지 얼굴 표정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처럼 웃게 하려면 프롬프트에 웃으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SDXL 모델을 사용하면 이미지 생성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SDXL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할 때
이미지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올린 이전 영상들을 쭉 봐오셨다면 한 가지 방법을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SDXL 터보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SDXL 터보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 드림 쉐이퍼 SDXL 터보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SDXL 터보 모델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용할 드림 쉐이퍼에 관한 내용을 보면 CFG와 스텝 그리고 샘플러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CFG는 2로 하고 스텝은 4에서 8 정도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DPM++ SDE 카라스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각각의 모델마다 권장하는 세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DXL 터보 모델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서 권장하는 세팅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권장하는 세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FG는 2로 낮추고 스텝은 4에서 8이라고 하니까 6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샘플러를 DPM++ SDE 카라스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은 스텝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시 페이스 키 포인트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미리 보기 하면 눈, 코, 입의 위치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닛 제로에 있는 이 여자와 동일한 얼굴로 이 여자의 눈, 코, 입 위치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유닛 1에 있는 이 얼굴은 동일 인물의 얼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 코, 입의 위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을 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 코, 입의 위치만 잡아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프롬프트에서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 여자와 동일한 인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과 눈, 코, 입 위치는 동일하지만 얼굴은 이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아트이고 벡터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이 여자 얼굴에 라인 아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핑크머리의 여자가 여름 옷을 입고 뉴욕 거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동일한 이 여자 얼굴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 얼굴을 만들어 볼까요? 같은 스타일의 같은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이 여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털코트를 입힌 후에 눈 덮인 겨울산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를 직접 그려볼까 합니다. 종이 위에 연필로 이 여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연필로 그려본 김에 이번에는 캔버스 위에 오일 페인팅으로 이 여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생각나는 거 다 그려보겠습니다. 워터컬러도 그려보고 가우시 페인팅도 그려보고 파스텔 페인팅도 그려보고 그리고 잉크스틱 페인트도 그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그림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온갖 화풍의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얼굴을 주면 이 이미지와 동일한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곳에서 눈, 코, 입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다양한 모양과 포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의 스타일은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A11에서 인스턴트 ID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컴피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컴피UI에서도 인스턴트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1에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번거롭고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컴피UI를 사용하면 A11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추가적인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혹시 컴피UI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전 영상 중에 컴피UI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컴피UI 관련 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 내용들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들이니까 컴피UI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현재 컴피UI의 인스턴트 ID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월 20일부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사용이 좀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이전에 이미 사용하던 워크플로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피 UI에서 인스턴트 아이디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2월 20일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버전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피 UI에서 인스턴트 아이디를 설치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전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인스턴트 아이디를 컴피 UI에서 설치하는데 계속 실패하신다고 설치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컴피 UI에서 설치할 때는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컴피 UI에서 인스턴트 아이디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세히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5를 선택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컴피 UI에서 인스턴트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페이스를 수동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컴피 UI에서 사용할 인사이트 페이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은 이전에 리액터 컴피 UI 영상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이미 따라 했었다면 컴피 UI에 인사이트 페이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컴피 UI에서 사용할 인사이트 페이스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컴피 UI 포터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파이썬이 컴피 UI 설치 폴더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컴피 UI 포터블 폴더 안에 컴피 UI 패키지하고 파이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 폴더 안에 파이썬 프로그램 파일이 있습니다. 경로 필드에서 cmd라고 치면 이 위치에서 도스 윈도우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python.exe 공백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v라고 치면 나오는 이 숫자가 컴피 UI와 함께 들어가 있는 파이썬 버전입니다. 제 경우는 3.11입니다. 혹시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컴피 UI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폴더 안에 파이썬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 페이스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파이썬 버전에 맞는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습니다. 저는 3.11이니까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은 WHL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원하는 곳에 저장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은 잠시 후에 사용할 거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도스 창에서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몰라도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pip이라는 걸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요. 뭐라고 쭉 나올 겁니다. 저의 경우처럼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한 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cmd 창에 넣어줍니다. 아직 실행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은 WHL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서 Copy as Path가 보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파일의 전체 경로가 복사됩니다. 저는 영어 윈도우인데 한글 윈도우에서는 경로로 복사하기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이 복사됩니다. 다시 도스 윈도우로 가서 이 뒷부분에 복사한 경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인사이트 페이스 모델 관련 내용들을 설치하면서 뭐라고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이트 페이스 설치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혹시 예전에 리액터 설치할 때 에러가 났던 분들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 인사이트 페이스 모델들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압축 하나를 다운받게 됩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고 나면 이 안에 5개의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5개의 파일들을 컴피 UI의 모델 폴더에 넣어줘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컴피 UI 안에 모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체크포인트 폴더도 있고 로라 폴더도 있고 VA 폴더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인사이트 페이스라는 폴더가 필요합니다. 이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 폴더가 없다면 수동으로 폴더 만들어서 인사이트 페이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모델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 폴더가 이미 있다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없다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모델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안에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엔틸롭 v2라고 해줍니다. 영어 알파벳 정확히 넣어줘야 합니다.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압축 풀어서 나온 5개 파일들을 이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스턴트 아이디에 필요한 모델 파일 2개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 영상 전반부에 A11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다운받았던 바로 그 2개 파일입니다. 이미 다운받았기 때문에 다시 다운받지 말고 그 파일들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다시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곳에 링크가 있습니다. A11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면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2개의 파일을 각각 다른 곳에 넣어줄 겁니다. IP 어댑터 파일은 config.ui 안에 있는 models 폴더 안에 instant ID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control instant ID 파일은 controllet 모델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onfig.ui 안에서 instant ID 노드를 설치합니다. install custom node로 가서 instant ID라고 서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config.ui에서 instant ID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 중에 이 노드를 사용하셨다면 먼저 이 노드를 uninstall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할 노드는 큐빅에서 제공하는 이 네이티브로 지원되는 노드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config.ui를 다시 시작합니다. config.ui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인스턴트 아이디 설치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니저로 가서 인스턴트 아이디가 문제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러 메시지가 보인다면 설치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던 A11에서 인스턴트 아이디가 작동하는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config.ui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스턴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를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K샘플러 노드 바로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미 거의 다 완성된 겁니다. 왼쪽에 입력하는 포트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아이디는 우리가 다운받은 인스턴트 아이디 모델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해 줄 노드가 뭔지 모릅니다. 이전 영상 중에 config.ui를 시작합니다 시리즈에서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요. 이곳을 쭉 드래그하면 이곳에 연결할 수 있는 노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스턴트 아이디 모델 로더를 연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연결하고 우리가 다운받은 아이디 어댑터 인스턴트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연결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쉽고 간단합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를 드래그하면 인스턴트 아이디 페이스 애널리시스 노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연결합니다. 이곳에서 CPU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GPU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해 줍니다. 컨트롤렛에는 컨트롤렛 로더를 연결하고 인스턴트 아이디에 사용할 컨트롤렛 모델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렛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운받은 모델 파일 이름을 인스턴트 아이디 SDXL로 바꿔줬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바꿔주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는 우리가 사용할 인물 얼굴 사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이 여자의 얼굴을 사용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모델에는 사용할 체크포인트 모델을 연결해 줍니다. 체크포인트에서 사용하고 싶은 SDXL 모델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스턴트 아이디는 현재 SDXL 모델만 지원합니다. A11 설명할 때 사용했던 주림 쉐이퍼 XL 터보 모델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아이디에서 나가는 모델을 K샘플러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SDXL 체크포인트 모델이 K샘플러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아이디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파저티브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인스턴트 아이디에 넣어주고 이곳에서 나가는 프롬프트를 K샘플러에 넣어줍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이미지 내용과 스타일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프롬프트입니다. 검은 머리에 털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겨울에 눈 덮인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지 크기도 A11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1024 곱하기 768로 해주고 K샘플러에 세팅을 해줍니다. A11에서 했던 것처럼 해주겠습니다. 스텝은
6, CFG는 2, 그리고 샘플러는 DPM++, SD 카라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세팅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체크포인트 모델이 SDXL이 아니라 SD1.5 모델이 선택되어 있었네요. 이걸 다시 드림 쉐이퍼 SDXL 터보 모델로 선택하고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스턴트 아이디는 SDXL 모델만 지원합니다.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들은 A11 설명할 때 이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11에서 페이스 임베딩과 함께 페이스 키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과 이미지의 컴포지션을 다르게 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컴피UI에서도 결과 이미지의 컴포지션을 다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아이디 노드에 이미지 키 포인트 인풋이 있습니다. 이곳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11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얼굴의 눈, 코, 입의 위치를 감지해서 그곳에 결과 이미지의 눈, 코, 입을 맞춰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A11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유용한 방법들을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itHub의 example 폴더에 보면 샘플 워크플로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미지 하나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지 하나 더 사용해서 페이스 키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과 이미지의 컴포지션을 다르게 해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워크플로우들도 있습니다. 우선 뎁스를 사용해서 결과 이미지의 컴포지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워크플로우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파일을 클릭하고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드래그하면 워크플로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스 키 포인트 이미지에서 뎁스 맵을 컨트롤 넷에 사용하는 예입니다. 이 이미지는 동일 인물 결과를 위해 이미지에 넣어주고, 이 이미지는 이미지 키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이 이미지의 눈, 코, 입의 위치를 감지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결과 이미지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AI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얼굴 외에 팔, 다리, 몸, 배경 전부 AI가 프롬프트에 맞춰서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뎁스 맵을 사용하면 이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도 컴포지션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포즈 이미지에 뎁스 맵을 사용해서 컨트롤 넷으로 넣어주고, 컨트롤 넷 모델은 당연히 뎁스 맵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포즈 이미지에서 뎁스 맵을 생성하면 나오는 이미지도 보여주도록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얼굴은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얼굴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즈도 다른 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포즈 이미지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세팅도 해줍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에 원하는 SDXL 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역시 드림 쉐이퍼 SDXL 터보를 사용합니다.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아이디 모델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롬프트도 원하는 내용으로 해줍니다.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동일한 프롬프트입니다. 이미지 크기를 1024 곱하기 768로 해주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크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K-샘플러에 세팅을 해줍니다. 시드를 랜덤하게 나오게 해주고 스텝, CFG, 샘플러 등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맞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와 동일한 인물이면서 두 번째 이미지에 만들어진 뎁스 맵의 컴포지션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줍니다. 다른 샘플 워크플로우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멀티 아이디가 가능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설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얼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워크플로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워도 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나면 꽤 쓸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다운받은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사용할 체크포인트하고 인스턴트 아이디에 사용할 모델들을 설정해 줍니다. 동일 인물로 사용할 얼굴 두 개를 이곳에 각각 넣어줍니다. 이 두 명의 얼굴과 동일한 인물을 만들 겁니다. 이제 포즈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GitHub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포즈 이미지는 왼쪽에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왼쪽에 한 명 들어있는 이 이미지를 포즈 이미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결과 이미지는 1280 곱하기 960으로 되어 있네요. 저도 이 이미지 해상도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샘플러에서 인스턴트 아이디에 필요한 세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롬프트를 바꿔주는 거 깜빡했네요. 아무튼 기본으로 주어진 프롬프트를 보니까 이 인물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는 코믹 아트 스타일의 남자 캐릭터이고, 이 인물에 들어가는 거는 여자 캐릭터인데 역시 코믹 아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눈 덮인 겨울 산 사진으로 다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산에 서 있는 여자이고, 이거는 겨울산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여자 헤어 컬러를 보라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명과 동일한 인물의 결과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꽤 쓸만하죠? 워크플로우 내용을 보면 아래에 있는 이 여자의 얼굴이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포즈 이미지를 페이스 키포인트로 사용해서 인스턴트 아이디 노드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이 여자와 동일한 인물이 포즈 이미지에 맞춰져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니까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마스크 인풋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주면 결과 이미지의 어느 부분만 그려줄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결과 이미지가 1280 곱하기 960인데 가로로 1280의 절반인 640을, 그리고 세로는 전체 960을 마스킹합니다. 시작점은 XY 좌표 0, 0, 즉 왼쪽 상단에서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결과 이미지 왼쪽의 절반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모델이 위에 있는 두 번째 인스턴트 아이디 노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이미지를 뒤집어서 이 포즈에 있는 여자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두 번째 인스턴트 아이디 노드에 페이스 키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 남자와 동일한 인물이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하지만 이때 왼쪽 부분이 다시 그려지게 되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자 이미지가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오른쪽 절반 부분만 그리도록 마스킹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의 첫 번째 인스턴트 아이디 노드에 있는 왼쪽 절반만 그리도록 해준 마스킹을 이번에는 이걸 뒤집어서 오른쪽만 그려주도록 합니다. 마스킹을 플립하고 마스크로 넣어주면 이 남자와 동일한 인물 이미지를 오른쪽 절반에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모델을 K샘플러로 보내고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를 다시 보면 왼쪽 여자와 오른쪽 남자의 눈, 코, 입 위치가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여자와 남자의 키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눈, 코, 입 높이를 동일하게 사용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머리의 가장 끝 높이도 동일합니다. 눈, 코, 입 높이가 동일하지만 주어진 인물 얼굴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사진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제 사진에서 이런 구도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AI 작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 보면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거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인물의 얼굴 각도를 서로 좌우 대칭이 아니라 다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고 남자는 고개를 뒤로 좀 젖히고 있다던가, 아니면 얼굴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두 남녀의 키를 다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키가 조금 작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도 설명할까 하다가 영상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공하시면 정말 쓰일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인스턴트 아이디를 사용할 때 특히 컴피 UI에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컴피 UI를 사용하면 A11을 사용할 때와는 달리 이미지 생성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를 발견하셨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